방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아까 차이를 이용해서 1번 방식을 보면 1번항이 누구였지? A1 더하기 1-P분의 A2 빼기 A1의 P의 n-1승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알파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얘가 만들어져. 어차피 같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 거,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걸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학생들이 수열의 극한을 문제 풀 때 미적분에서 조금 빠른 풀이를 하기 위한 해법으로 쓰기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풀면은 원래는 정식 풀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 2배, 얘가 an 플러스 1을 만족하고 소항이 4다. 이것만 주어진 상태로 일반항의 극한값을 알아봐라 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쪽으로 연계시켜봐. P 얼마야? 2분의 1 맞니? 그럼 P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정신 차리고 여기 봐. 딴짓 하지 말고. P가 2분의 1이니까 요 식이 AN은 알파 더하기 A1 빼기 알파의 2분의 1의 n-1승이지. 자, 무슨 말이야?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는 수열의 극한에 의하여 0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그럼 극한값은 얼마일 거란 얘기야? 알파일 거란 얘기야. 그럼 극한값은 알파니까 알파 구하는 방식은 얘네 둘을 같은 x로 놓고서 풀었을 때 근이 알파가 된다. 그럼 알파 얼마야? 1이지. 이 방식을 이용해서 풀었던 게 예전 스타일. 지금은 잘 안 나와. 왜? 이 기납적 정의가 교과 외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안 쓰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게 맞다는 얘기야. 왜?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신도 확인해야 되고, 3학년이지만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신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단, 서술형에서는 일반항을 찾는 이론까지 가서 가야 될 뿐이야. 학교에서 안 나온다는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학교 선생님 뭘 낼지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논술에서는 기납적 추론을 통해서 교과 과정을 살짝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도 모르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거라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들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했던 방식은 항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해를 이용해서 추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알파라는 해를 요 식의 고유해 또는 특성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 변형은 어떤 변형이야? 고유해를 이용한 변형이 되겠지. 되게 특이한 변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아까 했던 방식이 일반적인 기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기납적 추론을 이용한 방식의 변형이라면 얘는 고유해를 이용한 매우 특이한 변형에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 항간의 기납적 정의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야. 3항간에 기납적 정의도 있습니다.
그럼 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건데 n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만이 아니라 n 더하기 2번째 항까지도 이용했을 때 우리가 3항 간의 비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 자, 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도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진 방식을 전달하는 거라. 자, 요 형태인데 조심할 거는 이 뒤에 있는 게 0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가 일반적인 숫자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식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 되게 복잡한 계열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규칙으로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게 돼. 그나마 여기가 숫자인 경우는 변형이 좀 더 쉬운데 여기가 식인 경우는 변형이 더 어렵게 된다.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끌어맞춰야 되고, 자, 여기가 0인 경우를 여러분들과 설명을 할 건데 추가 조건이 하나가 더 나와. 안 그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 이 앞에 있는 개수의 합이 반드시 0인 경우만 다루게 될 거예요. PQR 더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만 다루게 될 거다. 안 그럼 변형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 외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일반적인 귀납적 추론 근거에 의해서 하나씩 대입해서 나열해서 찾아내는 방식이 그나마 조금 더 생각하기가 편할 거란 얘기지. 자, 어떻게 변형되는지 잘 봐. 이 식을 여기다가 적용을 할 거야. 무슨 말이냐? Q를 바꿨을 거라는 거지. PAN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묶어내서 마이너스 P 더하기 R 변형된 거 맞지? PQR 합이 0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 전개해서 얘네 둘끼리 묶어볼 겁니다. 그럼 P가 묶이고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이 빠질 거야. 맞지? 얘네 둘에서 R을 묶어서 넘기면 R에다가 AN 더하기 1 빼기 AN이 될 거란 얘기야.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얘와 앞에 있는 얘가 규칙을 갖기 때문에 얘를 BN이라는 수열로 두면 얘가 BN이란 수열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거란 얘기고, BN 플러스 1과 BN의 관계가 상수항이 곱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BN이 등비 수열이니까 BN의 초항을 보시면 A2 빼기 A1이 될 거죠. 공비를 보시면 누구야? P분의 R이 될 거란 얘기지. 단 여기에서 P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지. P가 0이 되면 3항간의 비납적 정의가 아니라 2항간의 비납적 정의로 바뀌니까 이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 알겠어? P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은 3항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고, 그 다음 얘는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1이 아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P와 R이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P하고 R이 같으면 무슨 상황인지 봐. P하고 R이 같으면 Q가 무슨 상황이야? P equal R, Q는 마이너스 2P 됐어? 그럼 P가 더 약분이 되잖아. P가 더 약분되고 나면 무슨 수열되니? P가 다 약분되고 나면 무슨 수열이 돼? P하고 R이 같은 상황에는 Q가 2P가 되고 PAN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P의
an 더하기 1이 pan 이퀄 0이 돼서 p를 약분하고 나면 2배의 an 더하기 1번째 항이 am 더하기 2번째 항과 n번째 항의 합이 된다고. 이게 뭐야?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잖아. 그럼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된다고. 이 방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얘가 1이 아니라면 이제 일반 항인 an 더하기 1 빼기 an, 얘가 일반 항이었으니까 얘가 뭐랑 같은 거다? 등비 수열에 의하여 초항, 공비 n-1승이 될 거란 얘기야. 됐어? 자, P분의 R이라는 거 계속 쓰기 귀찮아서 얘를 K라고 놓게 될 겁니다. 도저히 별 차이는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얘가 아까 했던 등차 수열어가 등비 수열의 관계식에서 두 번째 항에 해당이 되지. 얘가 FN이고 AN 더하기 1이고 맞아. 등차 수열에서 차이가 수가 아니라 식이 된 케이스잖아. 그래서 2번 케이스가 된다.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 AN은 초항에다가 이 수열에 합이 들어가게 돼 있죠. 맞니 안 맞니? 단지 개수는 n 빼기 1개가 된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1 빼기 k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초항 A2 빼기 A1 1 빼기 K 개수가 N 빼기 1개. 자, 이 전에 했던 이 항 간의 귀납적 정의 일반항과 비교를 해봐. 똑같지 않아? 단지 뭐만 달라졌어? P가 K로만 바뀌었다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거의 똑같이 생긴 흐름이야. 왜? 같은 방식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그래. 아까 했던 이 항 간의 정화식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가 되는 상태에서 일반 항은 a1에 더하기 1 빼기 p분의 a2 빼기 a1에 1 빼기 p의 n 빼기 1승이 된다. 비교해보니까 뭐야? 외우기 좋은 공식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이걸 외우고 간다는 얘기야. 이전 학생들이 저걸 다 외우고 모든 정화식, 귀납적 정의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수학이 교과과정상 맞지 않더라는 얘기지. 학생들이 자꾸 외우려고 해. 그럼 수학에서는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교과과정에서 빼려는 거야. 왜? 암기성이 되면 학생들을 괴롭게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려고 해야 돼? 내가 지금 암기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니지. 찾아내는 이 흐름을 자꾸 연습을 해야 사고가 트인다는 얘기야. 일반항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서 뭐야? 나열하는 규칙에 의해서 또 다른 형태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순하게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견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증명과정 연습해 두시고 사고의 트임을 위해서 증명과정 확인해 두시는 게 옳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하고 연계를 시키면 이항 간의 귀납적 정의에서도 이 방식 말고 고유해를 이용한 방식이 있었잖아. 얘도 고유해를 이용한 방정식, 풀이법이 있어. 그런데 그거는 너무 교과과정에서 너무 오버된 거라 거기까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사실 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수열 이론들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시그마의 계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합, 제곱수의 합, 세제곱수의 합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식화시켜서 알고 계시는 거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 된다. 자, 얘가 왜 그러느냐라는 걸 설명해봐 라고 했더니 선생님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합이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증명하셔도 된다는 얘기지. 좋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해했다 치자.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거 증명해봐 라고 했더니 선생님 그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데 우리가 합을 어떻게 구합니까? 맞죠? 그럼 이것의 합은 어떻게 구해졌는지 증명을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증명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추론을 못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1번부터 증명 방식을 좀 바꾸자는 거지.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한 증명은 그냥 기초과정이고 이 내용을 계속 연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얘를 증명 과정을 끌고 갈 거냐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자, 이 1번식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건 다항식을 이용을 하는데 요거를 이용합니다. K 더하기 1의 제곱의 전개식을 이용해서 K에다가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해서 양변을 변변 더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돼 있어. 자, K에다가 1 넣어보자. 2제곱은 1제곱과 2 곱하기 1과 1이야. 오른쪽에 4라고 쓰면 안 돼. 소거법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 2 대입해보면 3제곱은 2제곱과 2 곱하기 2와 더하기 1이 되고 3 대입해보면 4제곱은 3제곱과 2 곱하기 3과 더하기 1이고 쭉 가서 n 더하기 1을 대입해보시면 n을 대입해보면 n 더하기 1제곱이 n제곱과 2 곱하기 n과 더하기 1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분명히 교과서에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을 정확하게 안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지. 양변을 변변 더해보면 소거가 일어날 거란 얘기지. 그럼 남는 게 누구냐? 좌변에는 n 더하기 1의 제곱이 남을 거고 우변에 1제곱 하나 남고 가운데 항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2배의 1부터 n까지의 합인 자연수의 합 얘로 바뀌는 것 뿐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뒤에 있는 1은 몇 번 더해지게 된다?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기 때문에 n번 더해지게 된다. 이거 정리해서 얘를 계산한 결과가 제가 나올 거야.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거 정리해서 계산된 결과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써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근데 저걸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 증명 방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저 2번이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저 2번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게 간단해. 차수가 높아졌으니까 차수가 높아진 곱셈 공식을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k 더하기 1의 세제곱이 k 세제곱 3k제곱 3k 더하기 1 이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란 얘기야. 방식은 똑같아.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을 양변을 변변 더합니다.
2의 세제곱이 1의 세제곱,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될 거라는 거지. 3의 세제곱이 2의 세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될 거라는 거지. 쭉 가서 n 더하기 1의 세제곱이 n의 세제곱, 3 곱하기 n제곱, 3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될 거라는 거고, 양변은 마찬가지 변변 더하면 세제곱에 대한 식이 소거가 되고, 좌변에 남은 게 n 더하기 1의 세제곱, 우변에 남은 게 1세제곱 하나와 3 곱하기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남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 거는 3 곱하기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이미 구했던 거기 때문에 얘는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돼. 마지막으로 1이 n번 나올 거란 얘기지. 그럼 이거를 정리한 결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고 있는 공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굳이 정리하려고 이항하고 전개하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요. 나올 수밖에 없지. 계산식이 틀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라고. 자, 이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얘를 증명을 하죠. 복잡하긴 하지만 얘를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왜? 뭐만 높이면 되니까. 차수 하나만 높인 걸 이용하면 되니까. 교과 과정엔 없어. 뭐가? 얘가 교과 과정엔 없지만 증명할 수 있지. 왜? 교과 과정에서 1번 2번, 3번을 증명 과정을 통하면 이 4번은 증명이 귀찮게는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뭐야? 이것도 나열적 규칙이기 때문에 발견적 추론의 근거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안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물론 안 배웠지. 찾을 수 있니? 라고 묻는 건데 그럼 찾을 수 있니? 라고 물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는데 굳이 찾으려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찾았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죠?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르다는 얘기지. 그걸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뭐야? 이미 발견적 추론을 근거로 삼고 있다. 알겠어? 지금 여기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비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난도가 높은 문제가 계속 나올 건데 결국 다 나열해야 돼. 나열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 발견하려고 해야 돼. 근데 그 발견을 그냥 단순하게 답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 하다 보면 안 잡힌다는 얘기야. 뭐 해야 돼? 자꾸 증명을 통하고 발견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알겠어? 이것 외에 증명 방식에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어? 수학적 귀납법이 있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발견적 추론을 설명을 하나 더 할 거야. 알겠어? 그럼 그 패턴이 어떤 규격이 생길 건데 규격화되는 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발견적 추론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자, 볼까요?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마찬가지 발견적 추론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귀납법을 이용한 발견적 추론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시그마 계산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인 거지. 이 공식의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N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습니다. 자, 저거를 우리가 자연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얘는
공식적으로 계산하면 K제곱과 K에 대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하면 연이은 두 자연수 곱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1, 2, 2, 3, 3, 4 이렇게 해서 더해지는 거죠. 얘가 공식으로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연이은 세 자연수 곱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1, 2, 3, 2, 3, 4, 3, 4, 5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지. 얘가 식으로 정리해보면 저 전개해서 3차식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4분의 n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에 n 더하기 3이 돼. 뭔가 규칙이 있죠.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걸 전개해서 처리하는 것보단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식을 오히려 선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 뭐를 이용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을 할 거란 얘기지. 자, 증명 한번 해봅시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귀납법에 의하여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겠지. 그럼 좌변에 있는 k는 1부터 n까지가 1이 될 거고 여기에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라는 항은 1을 대입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6이 나올 겁니다. 우변에는 어차피 얘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당연히 성립함이 확인이 될 거예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함을 확인하시면 되겠지. 자,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근데 여기다가 k라고 쓰면 얘랑 충돌이 나니까 문자를 달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n이 m일 때 얘가 4분의 m 더하기 1, m 더하기 2, m 더하기 3 이라 하자. 그러면 m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는가? 무슨 말이야? m 더하기 1까지 소리 하나 안 썼어. 요 식이 최종적으로 m 더하기 1을 대입한 식과 같게 되는지를 확인할 건데 위의 식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죠. 그럼 얘는 k는 1부터 m까지 k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에다가 m 더하기 1을 대입한 m 더하기 1과 m 더하기 2와 m 더하기 3, m 플러스 1번째 항이 분리가 될 거고 얘가 여기에 적용이 돼서 공통항을 묶어보면 m 더하기 1과 m 더하기 2와 m 더하기 3이 되고 그럼 이 앞에서 남는 게 4분의 m이 남고 뒤에서 남는 게 1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정리해보면 4분의 m 더하기 1과 m 더하기 2와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껴맞춰주는 증명법이죠. 그럼 이제 따라서 뭐일 때도 성립한다? n이 m 더하기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하고서 증명이 끝나는 거지.
자, 수학적 기납법은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자연수적 배열에 의한 모든 등식에 대한 증명 또는 부등식에 대한 증명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게 돼 있어. 자꾸 해봐야 돼. 여러분들 빈칸 추론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수학적 기납법이기도 한 이유가 중요한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하면 이 공식이 확장될 거다라고 예측돼, 안 돼? 예측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두시면 그 다음 공식이 어떻게 확장되고 그게 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의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증명을 해볼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자체가 K 세제곱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얘는 전개하면 4차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시그마 계산으로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공식은 이미 규칙에 의해서 연이은 네 자연수 곱의 합은 5분의 n에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에 n 더하기 3에 n 더하기 4가 되니 이미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를 증명할 때 뭐 가지고 해야 돼? 우리가 K 4제곱에 대한 걸 못하니까 전개해서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걸 전개해서 찾으려면 증명이 두 가지가 들어가죠. 어떤 거? K 4제곱에 대한 것을 증명해서 찾은 후에 전개해서 다시 대입해서 확인하시면 돼. 그러기엔 너무 돌아가니까. 자연수적 규칙에 의한 것은 어떤 걸 이용한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수학적 기납법을 원칙으로 한다. 자, 확인해보자. 자,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자. 좌변이 뭐가 돼? 1, 2, 3, 4의 곱이 돼서 24가 나올 거야. 우변을 확인해봤더니 5분의 1, 2, 3, 4, 5가 돼서 다시 또 24가 될 거기 때문에 성립한다. n이 1일 때 성립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이 K라고 쓰면 문자가 충돌이 나니까 M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n이 M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이 5분의 M 더하기 1, M 더하기 2, M 더하기 3, M 더하기 4 얘와 같다고 가정하자. 라고 하자. 그럼 아까 했던 방식하고 똑같죠? M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이 뭐랑 똑같아? M까지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에다가 M 더하기 1번째를 대입한 항이 추가가 돼야 되니까 M 더하기 1, M 더하기 2, M 더하기 3, M 더하기 4로 분리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게 대입돼서 정리가 되면 공통항을 묶어내면 되는 거죠. M 더하기 1과 M 더하기 2와 M 더하기 3과 M 더하기 4가 묶일 거고 앞에서 남는 게 5분의 M 뒤에서는 1 아까하고 거의 똑같잖아. 그럼 5분의 M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 나올 거다? M 더하기 5까지 나올 거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n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땡큐다. 증명이 끝나죠. 되게 간단한 증명이야. 근데 학생들이 증명을 왜 어려워하고 빈칸 추론 문제를 왜 어려워해? 증명을 안 해보니까 어렵지. 열심히 문제 풀면서 답만 구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약해져서 증명 문제 나오면 어려워하더란 얘기야. 빈칸 문제 물론 어려운 거 진짜 어려워요. 그 중간 과정이 증명 과정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추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증명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증명 문제를 자꾸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결과만 빨리 구하려고 애쓰는 행위 나쁘지 않죠. 그것도 좋은 방식이지만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론하려고 하는 행위 그것도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야. 되셨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마지막 파트의 수열에 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다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 물론 여기에서 등차 수열이나 특히 등비 수열 걔네들이 도형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도 기하적인 관계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할 거니까요. 지금은 이 정도 이론으로 수열 이론을 마무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기납법에 대한 얘기, 수학적 기납법 거기에 대한 게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자이스토리를 풀거나 그럴 때, 부교재 풀 때 기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빈칸 채운다는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알겠니? 모든 수학적 기납법 문제는 빈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증명하셔야 그 개념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어떤 수학적 기납법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아주 쉽게 접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가나다 찾으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빈칸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증명 방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봐야 돼. 왜냐면은 그걸 연습을 안 하게 돼요, 학생들이. 그럼 가나다만 찾으려고만 한단 말이야. 그래 문맥 비교만 하려고 하고. 지금은 빨리 가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10개월 후에는 훨씬 느린 결과가 나와. 지금은 증명하는 게 더 느려 보이지만 10개월 후에는 훨씬 빠른 결과가 나와. 그래서 반드시 수학적 기납법 문제는 모두 증명해봐라. 알겠어?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